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도 TV에서 환경 문제가 나오면 저절로 관심이 생기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을 지경인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하나가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매립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100%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물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소 식사를 할 때 국이나 찌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또 냄새까지 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음식 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은폐수를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매우 컸죠. 물론 이뿐만 아니라 각종 양념이 잔뜩 뺀 밑반찬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오래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머리에 띠를 두고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퇴비 의무화 제도에 따라 주민들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반드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동물의 사료 또는 비료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디언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동 수거기를 도입해 주민들이 봉투를 버리고 카드를 긁어 중량에 따라 요금을 기계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한국의 여러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사실 1996년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고작 2.6%만 재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년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말이죠. 앞에서 말한 동물의 사료 또는 비료 역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특히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대중적일 수 있었던 건 편의성과 접근성 모두가 간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원순환 컨설팅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의 폐기물 시스템은 특히 수거 빈도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편리하다고 이야기했으며 해외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동료 중 일부는 폐기물을 억제하려면 폐기가 좀 불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용 분담과 경제성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높아 무게가 무거워 운송 비용이 많이 들죠.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봉투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이 과정의 비용을 충당하고 사실상 종량제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의 시민의식이 저절로 발휘되도록 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갖은 방법을 다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다고 매체는 말했는데요. 올해 초 캘리포니아는 2025년까지 매립된 유기 폐기물의 75% 감소를 목표로 모든 관할권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최근 퀸즈에서 최초의 자치구 전역에 보편적 도로변 퇴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관계자들은 대규모 도시 유기물 재활용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주민들의 정치적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를 얻기 위해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이 필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덴버와 같은 도시에서는 한국의 종량제 시스템과 유사한 수량 기반 가격 책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죠.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픽업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한국처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좋은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및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먹을 만큼의 음식을 적당히 덜어 먹고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에 앞장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인들은 그동안 행하지 않던 남은 음식 싸가기를 법률화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 식당 대부분은 음식을 단순한 식품이 아닌 예술로 보는 특성이 강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싸간다는 건 예술을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남은 음식 싸가기를 배우고 그것을 제도화하여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동안 웬만해서 분리수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쓰레기, 캔, 플라스틱, 비닐, 알루미늄 등 모든 것을 한데 모아버렸죠. 하지만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여러 문제를 낳게 되면서 한국처럼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수많은 국가와 여러 외신들이 앞장서서 한국의 이런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스스로도 이제는 이런 기사를 보고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국과 중국인데 이렇게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니. 중국이 한국의 반만 환경을 생각했어도 지금 지구는 쾌적했을 거야. 나라별로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미국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검토하고 우리만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모든 게 느리다. 그리고 좋은 답안지가 있는데 굳이 돌아가야 하는지 또 세금을 낭비하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 같은 사람이 모이면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세금도 함께 높아지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아직도 미국이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은 기업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 심지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는 기름까지 만든다고 하던 걸.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것도 쓰레기를 이용해서 기름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음식 대부분은 짜고 맵고 당연히 물기가 생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악취로 인해 한국인들은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식당에 가보면 나오는 반찬 수를 보세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계산을 할 때 내가 먹은 음식의 금액보다 1,000원이 더 비싸게 나오더라. 왜 그런 거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음식을 남기면 환경 부담금이라는 걸 받더라고. 아직까지는 한국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구에서 환경을 가장 생각하는 국가 역시 한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곧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동네에서 안 보이던 날파리들이 생기고 수많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발 한국을 배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디언과 BBC가 주목한 건 이 문제의 정답에 한국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일 거야. 앞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지켜보면 될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